오늘이었죠.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행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공식적인 대북 특사 파견이 거의 지금 11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노무현 하더라고요. 정권 이후로 처음인데 네. 우리 지금 녹음하는 순간 이제 좀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직접 우리 영접했다더라고. 네, 직접 그렇습니다. 만나서 직접 영접은 아니고 다른 사람 네. 영접하고 이제 대화에 아마 참여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뭐 종편을 보니까 다들 저주를 내리더라고. 김정은이 안 나올 것이다. 공항에 염정 나오는 사람이 엄청 낮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다 나와갖고 이제 아주 저주는 뭐 통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되는 것이고. 항상 희망사항을 방송을 하는데 이제 패널들의 입을 빌어서 하는 거죠. 다 틀립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당은 다 환영 일색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또 저주를 내리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비서실장이 가면 안 된다. 이러더니 나중에 국정원장이 가면 안 된다. 국정원장 가면 누가 가냐? 무조건 국정원장이 가야 돼, 이거는. 특히나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번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에 다 관여했어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거 무조건 국정원장이 가게 돼 있어요. 대북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가야지 누가 가. 역대 정권에 국정원장 안 간 사람이 있어? 아니, 박정희는 뭐 이후락이 뭐 했는데, 그때? 에? 말도 안 되죠.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장태동도 갔네. 그 장세동도 다 국정원장이 가는 거야. 안기부장이 가는 거고. 박철원도 가고. 근데 이제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복다리에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다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가장 주목되는 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내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비스무리한 그런 주제로라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그러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북미 간 대화에 중재자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끼어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실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어차피 미국도 북한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 북한도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뭐 패싱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지금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북한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뭘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전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도 회담을 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밥상은 없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와가지고 결국 지금 정우영 씨 지금 안보실장인가? 정의용? 정의용. 왜 내가 뭐라 했어? 정우영 안보실장. 정우영 안보실장 간 것도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또 특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정우영 안보실장이 투톱으로 같이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들었던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대화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미사일 쏘지 않겠다든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고 오는 거 중요한 건데 뭐 비핵화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비핵화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현실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달라 그래. 그리고 지금 이 작가님의 이야기대로 비핵화라는 게 이번 특사 방문 파견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의 어떤 그 협상과 회담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결과지, 목표이자 목적이고 결과지, 이번에 가가지고 어떻게 특사가 비핵화 확답을 하다 옵니까?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전제 조건으로 건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잘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성공이다. 이번에. 그렇죠. 대화 여건 조성만 해도 대성공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특사 파견 서두른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경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끝나고 바로 이렇게 좀 좋을 때 하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미 특사가 우선이다라는 주장도 많았는데 대북 특사를 먼저 서두른 게 일단은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다시? 그리고 대미 특사는 안 보내도 전화하면 돼. 트럼프하고 굳이 C8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 그거는 이거 지금 우리 특사 보내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이죠? 예, 대북 특사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30분 동안 통화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특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급한 건 대북 특사지. 대미 특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북한하고 자주 못 만나는 게 문제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든 이번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의미를 깎아내리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과라고 하냐라고 지금 깎아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을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사부터 해서 뭐 평창 올림픽까지 김정은이 계속해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거 뭔가 주목해 볼 만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야겠죠. 또 뭐 친서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 우리도 파견단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게 꾸린 거예요. 네. 국정원장하고 또 안보실장, 네. 거기다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갔어. 네. 이게 나름 또 이게 실세이자 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친문의 핵심이니까. 네. 왜 이 사람을 보냈냐. 정말 친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저기서 뭔가를 얘기하면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할 사람을 보냈다는 거거든.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김여정 공식 직함은 부부장이었죠? 예. 예, 제일 부부장이었는데 김여정도 실제 직함인 부부장보다 사실은 갖고 있던 의미가 훨씬 더 큰 인물이었던 그렇죠. 것처럼 예, 윤건영 실장도 뭐 국정상황 실장입니다만 실제 우리 정부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과 또 북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사실 단순한 국정상황 실장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실 거물꿀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거물꿀 보내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북특사단이 이렇게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그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국정원장은 안 갈 테고. 예. 근데 이제 아마 곧바로 갈 거예요. 곧바로 가서 일단은 우리 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원내 5당 대표 다 불렀잖아요. 네. 다 불렀는데 처음에 홍준표가 안 나. 뒤에 우리 얘기하나 모르겠네. 뒤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네, 짧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번에 다 불렀을 때 바로 그거거든. 북한에 갔다 온 거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설명. 모레.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뭐 보고라도 해 괜찮아. 보고해도 돼요? 국회니까 보고라 괜찮아. 근데 이거는 지금 홍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나온다 그러냐? 이거 안 나오면 역풍 불어요. 왜냐 이건 안보에 대한 거거든. 지들이 그렇죠. 맨날 안보 강조하더니 안보 강요까지 안 나와?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권 발목 잡으려 하는 수작밖에 안 되네라는 혹시라도 역풍 불까봐 이번에는 나간다. 이병 제대했으면서. 이병으로 제대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성과에 따라 이 한반도 이 정세가 급변할 것 같아서 네. 좋은 결과를 물론 가지고 오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어제 괜히 주워들었대요. 급변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좋게 급변하는 거지 뭐. 네. 뭐 나쁘게 급변할 리가 없어요. 대화했는데 나쁘게 급변할 리가 있나요? 좋게 급변하지. 근데 이제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리고 말씀이 이게 알겠네요. 조금만 뭐 좀 그러면 또 이제 달려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무리들이 워낙 있다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전혀 대북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북 대화가 네. 이번에 그만큼 진전한 건 엄청난 거죠. 지금 이렇게 올림픽 끝나고 남북 대화 혹시 북미 대화의 교도부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거기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연결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김영철이 일단 방남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 좀 더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11년 만에 이제 북에 보내진 특사단이니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돌아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죠. 3월 7일 수요일.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는 내일 모레입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앞서 청와대 회동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런저런 조건을 예.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인가요? 일단 안보 문제 국한, 두 번째 실질적 논의 보장, 세 번째 원내 교섭단체만 초청해라. 뭐 이렇게 바라는 게 그러니까 많지? 일단 안보 문제만 국한되고 이런 거는 올림픽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지들 불리하거든. 개헌 막 이런 거. 지금 불리한 거 다 빼라 이런 얘기고요. 뭐 실질적 논의 보장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고 네. 원내 교섭단체만 초청하는 얘기는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얘들은 홍준표가 생각했을 때 얘들은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이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하고 자기들만 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 줄여서 이제 평화당으로 해달라고 그러던데 민평당이 아니고 평화당으로 이제 바꿨어요. 바꿨어? 네, 약칭을. 어쨌든 평화당과 정의당이 논의를 시작했다 그래요. 교섭단체를 꾸릴까 말까.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꾸리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캐스팅 모드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 합쳐지면 민주당의 정책에 문재인 정책 반대할 거 아니잖아. 다 찬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우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민평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다만 정의당 당원들은 반대가 심할 거예요. 근데 정의당 당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정의당이 목을 매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 이런 거거든. 맞습니다. 특히
좀 비례를 많이 늘리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게다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이 상태로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지면 민주당 하나에 저쪽 보수정당 두 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데 여기 민평당과 정의당가 합당한 원내교섭이 들어오면 이제 2대2 싸움이 재밌게 되는 거거든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또 평화당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원내대표가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가가지고 공식 제안을 했거든요. 그동안 노회찬 의원 등도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만 좀 실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좀 긍정적인 당내 여론이 좀 조성된 것 같아서 네. 사실 공식 제안하는 것도 양당이 다 미리 다 조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의당 내에서도 좀 전향적인 그런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민평당하고 정의당 대통령하고 다 만날 때 나오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 그렇죠. 치사한 얘기죠. 이건. 네. 그런데 결국은 뭐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되진 않았죠. 왜냐면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인다 했거든. 네. 청와대에서. 그럼 오지 마. 네. 뭐 홍준표가 한두 번 안 왔어? 안 와도 되거든 사실. 안 근데 하죠. 안 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안본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준표도 띠꺼운 인상으로 와야 된다. 사실- 아니 저번에 봤지만 3.1절 우리 네. 기념 행사할 때 문 대통령하고 홍 네.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띠껍게 홍준표가 네. 인사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기 아베 만났을 때는 대가리 숙였거든. 네.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거든 이게. 참. 근데 참 5.18 작년 5.18 때도 정우택 원내대표였네요 당시. 네? 와가지고 그 기념식 장소에서도 참 눈 감고 좋지 않은 그런 그 태도를 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정우택 그럴까요? 대표. 네. 머릿속에 털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도 털털한 여성 좋아하는데 만나가지고 털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눴으면 어. 좋겠다. 네, 풍성한 얘기 나눠보시죠. 풍성한 얘기거든요. 집에서 혼자 혼술하실 때도 타서 드신다는 얘기. 좋았어. 좋았어. 예.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좀 껴있어가지고 안보 문제를 두고도 좀 입장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던 안철수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일단은 다시 지도부에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원래 그분 아니었어요? 누가요? 박종진? 뭐야. 하여튼 네. 이번에 지금 맡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머리가 3개가 됐어. 네. 삼두마차야. 어. 매두산지 삼두산지.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그 당에 들어갈 인재들이 없다는 거. 이번에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누구 한 명 갔습니다. 예. 누구였죠? 청년위원장? 네. 뭐 그런 분이 한 명 갔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안 납니다. 그거 인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바른미래당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제 스팸 메일을 함에 있는데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쵸, 오창석도 당시에 실검에 오르고 막 그랬는데. 왜요? 그때 인재영입. 오. 창석만큼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머리가 아파. 왜요? 자유한국당이랑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 네. 저 당하고 우리는 다른 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아픈 거거든. 뭐가 달라?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 회동이 7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특히 깽판을 치진 않을까. 깽판.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네. 깽판 얘기 나왔으면 또 겐세이 나오고 하는 거죠, 순서가. 아니, 그래서 민평당이랑 정의당 대표가 가는 게 좋은 거지, 뭐. 네. 물타기 시도하거든, 또.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회동 일시가 대북 특사단이 귀환한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특사 성과에 대한 보고가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수 정당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좀 하면 안 될 하나마나 그런 이야기를 좀 그냥 하지 않았으면 채통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바른정당이 오히려 기대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좀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 이번에 특사 가는 것도 자유한국당 완전 반대지만 바른미래당 그래서 발 하나 씩 올려놨거든. 그랬어요? 그런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갈까요? 지금 유승민이 계속 빨리 결정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면 재밌겠어요. 서울시장을.
그렇죠. 나오면 재밌겠어요. 왜요? 네. 발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아니 뭐 재밌지 않나요? 나오면? 네. 또 흥행도 그쵸, 되고 뭐. 재밌죠. 볼거리는 많아지겠네. 그러니까 네. 나오게 되면 정말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네. 경기 인천만 하겠죠. 뭐. 그렇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네. 뭐 요렇게 지금 딜이 그렇죠. 있는 모양인데 그러든 말든 경기하고 서울은 진다 니들이. 인천은 인천? 인천은 이제 인천은 뭐 경기 서울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네. 뭐 이번 인천은 확실히 다시 탈환해와야죠.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현재 후보군 3명 있는데 예. 누가 나와도 현재 시장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후보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보 경선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좀 성급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인천은. 그렇죠. 인천은 특성이 있죠. 예. 역시나 인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요. 이제. 약간 그럼요. 차차기 정도 네.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애양시민제가 불탑니다, 진짜. 인천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니까 인천이 좀 좋더라고요. 떠났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시죠. 왜 들어가요? 2020년 출마하면 다시 가야 돼. 네. 서울 사람이야, 나. 네. 여러분 평창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애국가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 다들 기억을 하시나요? 아, 네. 예. 네.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앵벌이로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일단 라는 얘기가 레인보우 나와서 합창단이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꾸려진 그런 합창단이죠. 네, 그러니까 비영리 산업업인지도 한국다문화센터가 2009년에 창단을 한 국내 최초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거든요. 그러니까 22개국 출신 부모의 다문화 가정 자녀 74명.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가지고 이 레인보우가 올림픽에서 공연했을 때 정말 이건 화합과 평화와 네. 소통의 상징이고 딱 박수 보냈지.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쁘잖아요, 즐겁고. 근데 이 운영단체가 참가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의 참가비를 걷었고요. 조직위가 이제 무료로 나눠준 패딩 점퍼도 다 가져갔다는. 양아치네요. 진짜 양아치네요. 예. 돈 뺏고 옷 뺏고. 그렇죠, 뺏고 깡패도 아니고 진짜. 개양아치인데.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게 보도가 됐는데. 요즘 MBC 열일합니다. 오. 아까 뭐 손수호 나왔던 필수습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어제 방송된 스트레이트. 거기서 삼성을 대차게 까더라고. 이야, MBC 열일하는데 네. 또 MBC가 레인보우 합창단을 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당 30만 원의 참가비 이 평창 공연하기 한 달 전에.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레인보우 합창단의 어떤 식대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거 다 조직위에서 됐거든. 그렇죠. 애들아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준 패딩까지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료로 패딩을 아이들한테 줬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뺏어서 니네가 이거 진짜 갖고 싶으면 30만 원 또 내. 또 이렇게. 그거 완전 돈 장사하고 자빠졌죠. 양아치. 자 일단 평창 올림픽 기간에 30만 원 참가 비용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레인보우 합창단 쪽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뭐랍니까? 1월 30일부터 12일간 콘도에 머물렀는데 연습일에는 조직위에서 식사를 제공했지만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한 뒤부터는 도시락으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지들이 지돈으로 도시락 사 먹었다. 이 말이고요. 또 레인보우 합창단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매년 진행되는 겨울 캠프를 못하게 되었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캠프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만 원 참가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 패딩 다시 뺏은 거에 대해서는 패딩을 제공받은 건 맞다. 근데 겨울이 끝나는 3월까지 아이들한테 반납을 받았다. 이유는 다음 겨울까지 패딩을 보관해 놨다가 겨울 되면 다시 입으려고 그랬다. 야, 이거는 그 노동자들이 여권 부실할까봐 여권 보관해주는 사장님 같은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교복을 물려 입는 것처럼 우리가 물려주려고 그랬다. 후배들에게. 말도 안 알뜰하네.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문제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정치인 행사에도 이 아이들을 김성회 센터장이 아니, 개인적으로 동원을 했다고 근데 합니다. 이 김성회 센터장 이분이 전직 국회의원 그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분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예. 저도 그건 줄 알았거든. 네. 김성애 씨가 한 주먹 하는 사람이야. 강기정 전 의원하고 그때 한파게 기억에 했지. 생생합니다.
이분이 육사 출신이고 어우. 덩치가 완전 아니, 주먹이 얼마만해.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방 맞으면 작살 난다는 말이에요. 그 김성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아니에요? 녹취를 공개한 그 김성애 있잖아요. 처음에 그건 줄 알고 욕 엄청 했었는데 화성 서청원 그 김성애.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동명이인인 걸로 안타깝네요. 네,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은가 봐, 이 이름이. 네. 좋은 분도 있어요. 좋은 이름이. 분도 있어요. 네. 김성애 보좌관. 그리고 김성애 보자. 아, 그러세요. 죄송해요. 뭐, 어쨌든. 자, 정치인 행사는 어떤 정치인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당시에 반기문, 그 당시 유력한 후보였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을 조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유엔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는 길에 꽃다발을 거는 2명의 다문화 가족 오. 아이들이 이 합창 단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했군요. 야, 이거 그리고 와.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할 당시에도 아이들의 참여를 학부모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행사, 그러니까 자기가 반기문한테 발을 하나 얹었지. 그런데 반기문이가 빠졌잖아 중간에. 그쵸. 그러니까 안철수로 틀은 거야. 아, 뭐든 하나 하려고 했구만. 노선을 어디든 하나 바꿨네요. 걸치려고. 근데 문재인 쪽이랑 못 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아, 한다고 해도 안 받아주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게요. 말이죠. 네. 뭐 이상합니까? 아니 원래 운동권 출신입니다. 오. 굉장히 새빨간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변절하면 이렇게 세게 하거든. 그러니까. 네. 하태경 이런 애들처럼 김문수 이런 애처럼 한번 변절하면 세게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어. 이동영조, 와주태이의 박쥐. 그럼. 읽으시면 됩니다. 변절해라. 네. 변이제 이런 애들 봐. 변절하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든. 김성애도 변절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세게 학생 운동했거든. 참. 그 대단하네. 조선인 순사들이 더 악랄했던 것처럼. 빙고. 바로 그런 거죠. 아니, 제가 요즘에 별로 시간이 없지만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박시백 화백이 쓴 박시백. 그린 35년이라는 일제 네. 치하를 그린 만화인데 이제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와 이거 젊은 아이들 학생들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MC 장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인들이 더 악랄했다. 또는 조선인 중에서도 참 나쁜 사람 많았다. 그런 슬픈 가슴 아픈 내용도 뭐 다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거 읽다 보니까 또 울컥하네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문제가 또 있는 게 2016년 그 세계 평화의 날 공연에서도 아이들에게 1인당 130만 원씩 130만 원 이런 씨. 130만 원씩 참가비를 받았는데 이 해당 공연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또 2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야? 이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걷냐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왔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또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이게 지금 제 보니까요 측에서. 레인보우 합창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네요. 네. 사단법인이네요. 네. 그럼 이 사단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정도로 그 합창단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운영할 정도면은 이 사단법인의 운영 자체도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문제 있어가지고 지원 네. 중단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근데 골마 보니까 터진 거지 지금 이게. 이 김성애 센터장이 반기문을 지지하는 팬클럽을 직접 조직을 했고 그 반딧불인가 뭐 그거. 네? 네? 근데 팬클럽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반딧불이가 네. 여기에요. 네네네. 그 애들 그걸 이용한 건데 지금 해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매년 한대요. 또 유엔 본부 공연까지 했는데 아까 그거는 박누리 아나운서 말대로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간 거거든. 네. 근데 그 중에서 애들한테 100얼마씩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뭐라고 했냐면, 총 경비 중 3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지랄하고 그거 누가 정한 건데. 그러게. 말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돈 없는 학부모는 못 보내는 네. 거야, 해외 공연을. 어. 이거 얼마나 문제 있습니까, 이게. 야, 이거 돈벌이로 그러면서- 한 거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 제공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해외 공연을 못 가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 판단한 차원. 어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네. 참나. 그러면서 학부모들 비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학부모들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는 학부모였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참. 그러니까 MBC 뉴스데스크에 인터뷰한 학부모들 4명인데 그중 3명은 입단한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학부모이다. 그러면서 그중에 한 학부모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애들을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늘 쓰레기들이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형적인 쓰레기들의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지정기부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정치 활동하면은 뭐 이런 거 지금 못 받고 이런 원래 제외됐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외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6년 UN 본부 공연을 가면서 모든 서류는 완비했지만 막바지에 들어온 삼성그룹의 5천만 원 지장 기탁금을 해외 공연을 대행한 여행사에게 제공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알지 못하다가 담당 여직원이 퇴사한 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감사를 받으면서 발견됐다. 계산서가 왜 누락돼? 그렇죠. 그렇지. 결국은 삥땅 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감사가 들어와서 확인해서 야 니네 앞으로는 기부금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굉장히 전형적이네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네. 딱 보면 나오는 건데 뻔뻔하기가 진짜. 이게 더 나쁜 게 애들을 이용해서 앵벌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서 우리가 조금 더 보듬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상대로 앵벌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용했죠. 그러니까요. 이인재 보좌관 출신이군요. 어느 당입니까 그때? 어느 이인재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을 때. 통일민주당? 아니 통일민주당 후에 이인재가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아 그때요. 예. 최근이네요. 뭐 아주 옛날도 아니네. 아니 그렇게 했다가 네. 이인재가 절로 갔잖아요. 근데 네. 같이 넘어간 거예요. 되게 뭔가 야망이 있다. 또 야망이, 다른. 그렇죠. 새초년 민주당이네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민주당 시절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이제 갈아타고 가는 거죠. 네. 그때 이인재 후보 쪽에 있다가 갈 곳 없게 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졌죠. 예. 웃긴 게 이게 기업들한테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합창 단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 기업한테 운영금을 받은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야.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돈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세이브 시켜놓고 애들한테 받은 돈으로 교육비, 간식비, 교통비를 했다고 하는 게 어이없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 센터에서는 해명한 부분이 다 삭제되고 의혹만 부풀리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아까 있죠. 제가 해명한 게 걔들이 네. 해명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본인이 해명. 블로그에 네. 직접 올렸어요, 이거를. 반론 보도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땐 못합니다. 그런가요? 네, 하면 좆됩니다, 그거. 진짜.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골문 게 더 드러나는 저도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한테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요? 환영, 웰컴. 웰컴. 월컴? 웰컴. 우리는 뭐.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겁나지 않아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신년이 날 그렇게 고만한다는데 하지, 씨, 안 해가지고. 빵하고 말이야. 아니 지금 MC 장원님은 오늘 와가지고 네. 같이 얽히면 어떡합니까? 아니, 바로 괜찮아요. 도마 위에 나가도 올라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먹은 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했다고 괜찮으세요? 말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고기국도 왔는데. 근데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패딩 물려주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조직위에서 아이들 기념으로 또 준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그걸 왜 지들 마음대로 후배 단원들한테 물려줘? 재정 여건상 방한복을 구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도 소리지. 그럼 다음에 또 온 사람들한테 또 팔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 정말로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물려주기로 결정했으면 팔면 안 되지. 그런데 원하는 애들한테는 30만 원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거 양치 이게 진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거든. 아니 그럼 그걸 왜 30만 원을 왜 자기가 받아? 그러니까요. 정말 쓰레기 짓 하고 있는. 근데 진짜 돈이 없긴 없나 봐요. 이렇게까지 하는. 있죠.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MB가 뭐 돈 없어서 그럽니까? 네? 그러네. 지금 너무 순진해. 이명박 대통령이요. 변호사를 못 구하고 있어요. 3명밖에 못 구했어. 근데 왜? 본인들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걸렸기 때문에 한 2자릿수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근데 왜 3명밖에 못 구하냐? 돈이 없대, 이명박이. 야, 이명박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구했단다. 원래 진짜 없나 봐. 아니 자기 돈은 자기가 갖고 있고 쓸 돈은 누구한테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뭐, 그래, 돈이 없으면 삼성한테 대달라 그래. 그럴까요? 아니, 늘 그래왔잖아, 변호사님이 삼성한테 대달라 그래. 삼성도 이번에도 지금- 대달라 그래. 삼성도 약간 눈치 보는 상황이라. 네. 약간 버린 카드 아니야 이명박은? 야, 그러다 이명박이-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법조인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기가 없잖아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줄 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가 떨어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받아야 돼요. 근데 돈도 안 주면 사실은 제대로 일할 사람 많이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게 이력이 되거나 그쵸. 예, 아니면 뭔가 그래도 흠이 그래. 될 수 있어. 네. 정말 이 사람 충성을 다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쓴 변호사구나 라고 뭔가 인정을 받거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돈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돈 갖다 줘도 이제 일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자기 돈 안 풀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단원 모집 광고한 게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가 레인보우 합창단 공개 오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활동 혜택 1번 전액 무료 교육, 어허. 2번 소정의 교통비 지급, 3번 간식 지급, 예. 4번 다양한 공연 활동, 5번 해외 공연 기회 제공. 요렇게 해놓고 지원한 학생과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 쳐드셨다는 거죠. 돈 뺏고 옷 뺏고. 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학부모 탓이라고 돌리면 안 되지. 간식 제공이 아니라 간식 판매라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가격표구나, 이게. 아, 가격표, 메뉴판이었어, 이게. 네. 여기 보면요. 협력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다문화센터, 매일경제신문사, SK텔레콤, 하나그룹, 스포츠토토, 명원문화재단, 현대자동차. 정말 굵직한 스폰이 붙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붙기 쉽지 않아요. 아이, 그럼요. 네. 게다가 스포츠 토토 있잖아요. 네. 이거 셉니다. 세죠. 그래요? 왜냐면 네, 스포츠 토토나 네. 또 복권이나 아, 세요. 강원랜드 네. 또 경마 요런 데서는요. 그쵸. 무조건 예. 공익적 사업을 마사회. 해야 되거든. 마사회. 그래서 후원할 때 굉장히 세게 해줘요. 아, 토토 세요. 예. 예.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세게 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 목욕차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에 돌고 이러잖아. 다 세게 하는 거거든. 아니 현대차하고 SK텔레콤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이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다 그 돈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말을 안 쓰려니까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일본말 쓰세요. 못 돼요. 슈킹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기 아, 우리말로, 삥땅이라 해야 되나? 빙땅보다 좀 센 듯한 느낌? 네. 빙땅은 너무 귀여운? 착복. 아, 어떻게 이게 되지? 없네. 슈킹했죠, 뭐. 예. 슈킹이 착착하다. 약간 뭐 빼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슴 아픈 건데. 그러네요. 근데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 또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이용이 됐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레인보우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건 뭐 이 세상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나? 이런 거. 사단법인이어서 안 되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있죠. 네. 예,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돈을 다 돌려받고 옷도 돌려받고 일단 탈퇴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그게 문제인 거죠. 왜 탈퇴하나? 또 애들은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재밌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가 그 지역마다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랑은 다른 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긴 사단법인인 거고 네. 이름이 비슷해서 혹시 헷갈릴까봐. 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청정구역 출연했다가 네. 이 다문화 가족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직원분이 행사에 섭외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와. 처음에 네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아닙니다. 거기 일인 줄 알고 네. 근데 다른 데라는 다행히도. 거. 예. 네. 네. 예, 찌라시에 돌고 있는 안희정 지사 얘기는 뭐예요? 사실 제가 아까 찌라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에이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게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 쉼표하고 수행비서 뭐 성관계 이런 거 성폭행이죠. 네 성폭행 이런 게 돌아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신뢰하는 분께 받았는데 그냥 넘겼어요. 이분이 틀릴 때도 있구나. 아니 손수호 변호사가 찌라시를 돌린 이후로 지금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니 근데 뉴스룸에 직접 나왔네요. 그 찌라시가 내용이 뭐냐면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뉴스룸에 나올 것이다라는 찌라시였거든. 근데 지금 그렇죠, 나왔네요. 예, 아까 오후에 받았는데 실제로 나왔네요. 네. 저희 녹음하는 동안에. 예, 그래서 정무비서였던 충남도에. 네,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당시에 노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실명을 다 공개하고 얼굴까지 나왔는데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도 성추행 당했는데 그거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안희정 지사에 의한 안희정 지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라시를 받을 때 안희정 지사의 비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폭로한 거 보면 안희정이 직접 했다는 거잖아. 안희정이 네. 성폭행 당했다는 거잖아. 근데 네. 본인이 TV에 나와서 본인의 실명하고 얼굴을 까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희정 끝났네요. 뭐. 아이고야. 아까 찌라시 내용이 이랬죠. 안희정 지사 쉼표하고 수행비서 성폭행 금일 JTBC에 나올 예정이랍니다. 근데 이거 왜 끝났냐면 네. 안희정이 지금 합의한 관계라고 했다고. 네. 합의하는 화관이다. 그래도 뭐 씨발 유부남이 합의 뭐 이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 정도의 그렇지. 정치 문화나 이런 게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있으면 모를까. 씨발 합의했어. 아니면 미국처럼. 네. 뭐 그냥 클린턴. 빠졌어 이러면 몰라도. 클린턴. 클린턴 그러니까. 네.
끝났네요. 아, 대연정을 이런 식으로. 대연정이야. 월 대연정이야. 월 대연정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어가지고 지지난주에 잠깐 뭐 우연한 게 봤는데 이거 참 글쎄요. 근데 수행 비서가 예. 예. 네. 안타깝네요. 예,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아이고 참. 뭐 이렇게 되면은 안희정은 정계 은퇴해야 돼. 그 여권에 또 인물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게요. 또 여권에 또 여러 성향과 가치관이 다른, 성향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른 인물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건강한 경쟁을 위해 좋은 거거든요. 차기를 위해 노리고. 그런데 안타깝고, 또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뭐 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흔쾌히 어떤 일이든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불과 뭐 한 2주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좀 가슴이 무겁네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수도 있지. 만약에 성폭행이었다 그러고 안 지사 쪽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나올 때까지 뭐 우리가 지켜보자. 그렇죠. 그런데 좀 안 지사가 인정해 버렸으니까. 네. 그거와 또 다른 문제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생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성폭력대로 그렇겠지만 안 지사는 정신이면 끝났다고 좀 보여지고. 사실 그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입지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거의 독보적인 그런 그 후계 주자였다면 이런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볼까 돌파해볼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뭐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요. 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하에 감옥 갔다 온 거. 네. 그것도 사실 개인 돈으로 착복한 게 있었거든. 그것까지 터지면서 도덕성 논란에 완전히 그냥 이제는 불을 부은 거지. 옛날에 그거 있었을 때는 그것만 있었을 때는 아이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런 게 대세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걸로 들어갔고 안타까운 거는 어제 스트레이트 건 때문에 삼성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언론이 삼성한테 발발 비는 거를 어제 다 봤거든요, 우리가. 근데 삼성 거는 싹 덮이고, 이걸로 그냥 다 덮이겠네. 그러게요. 근데 그 스트레이트에 나왔던, 제가 못 봤는데, 예전에 그 장충기 문자 그거 나온 겁니까? 맞아요. 예. 그거 다 나왔던 거잖아요. 아무도 안 쓰잖아. 그걸 안 쓴다. 아무도 안 그렇네. 쓰잖아요. 아무도 네. 안 쓰고, 이번에 스트레이트에서 또 몇 개 네. 있어요. 새로운 게 있어요? 네, 새로운 게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안 쓸 테고 네. 이걸로 다 덮이겠네요. 물론 그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또 공개를 함으로써 또 묻혀졌던 사건을 드러내는 것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것만 보기보다는 또 조금 전에 이동현 작가의 지적대로 삼성과 언론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게 덮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별개니까. 그럼요. 별개니까. 어쨌든 그 용기 내신 이 여성분을 우리가 탓하면 안 되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벌써부터 댓글에 뭐 눈빛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지 마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인정했잖아. 근데 또 이걸 안 야권에서 써. 이상하게 이용을 하진 않을까. 당연히 와탕카겠지. 그러니까. 근데 몰라. 와탕카 하면서도 아니야 못해. 지들도 씨가 마음이 좋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지들도 막 곡작거리는데 못해. 이걸로 촉발이 돼서 이제 정치권으로 해서 네. 자기들도 네. 그럴 수 있다라는. 못해. 당장 내일 JTBC에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MBC 지금 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선 장군처럼 들어온 분들 중에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유명한 인물들은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밤잠 못 잘 겁니다. 정말요? 네. 요즘에 제가 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송정배랑 똑같은 심정인데 미투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에 삼성이 얼마나 힘세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는데 안 볼 걸 보면요 가슴이 아파. 안 봤으면 그냥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뭘요? 그러니까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니, 삼성이 힘이 세다는 걸 세상은 느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지금 MBC에 그 복귀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진 않겠지만 예. 누구한테 어때 전에 들으신다면은 자중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는 몇 명이 나옵니다. 진짜 제가 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 일단은 저도 뭐 누군지 알겠는데 네. 그냥 고예요. 방법이 없어. 네. 그냥 고입니다. 네. 고? 아니 자기가 먼저 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까지면 그냥 끝나는 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콩닥콩닥 끓이면서 고야. 네. 근데 그럴수록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와, 누구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중진 아니 하여튼 뭐 방송 끝나고 알려줄게요. 정치는 아니에요. 예, 빨리 정치는 끝냅시다. 빨리 아니고, 예, 끝냅시다. MBC. 예. 네, 빨리 끝냅시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에 안타까운 소식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그러네, 좀 놀랍네요, 진짜. 게다가 네. 또 이 안 지사가 이미지가 굉장히 젠틀하고 네, 깔끔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 차라리 만약에 뭐 이게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홍준표 대표 비슷한 얘기 나왔을 때는 그랬어?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미유여의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군요. 누굴 비하하는 겁니까? 둘 중에? 네? 예, 저는 당연히 홍. 아니 그래서 제가 청정구에서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줄 알았어. 별로 그냥 예, 화내지 않고 넘어가려고. 원래 쓰레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그럼요. 미리 빅픽처. 네. 만지사는 뭐 현명하네요. EJ 같은데 나와서도 그 아내하고 만나는 스토리 뭐 이런 거. 그쵸, 아내 사랑. 맞아요. 아내 사랑, 아내 자랑. 굉장히 각별한.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을 하면 안 돼. 손수호가 자랑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 손수호는 자랑도 안 하고 TV에 절대 안 내비치고 다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 그럼 뭘 생각해? 이거 네, 진짜, 아니 우리- 진짜 이거 인천 분들이 네. 인천 부평 분들이 저를 싫어하겠어요. 아니, 지금도- 기대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지역위원장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뭐 어때? 경선하면 되지. 뭘 경선을 해? 아니, 그분들이 아니, 뭐 천년만년 야, 하신 건 큰일 나겠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자, 뭐 한 내년 하반기쯤에 아유. 입당을 하시고 입당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손수호는 정치 신인에다가 가산점 청년 가산점 따블로 붙어요. 좋다는 뜻입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 맞아.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그렇습니다. 좋으신 거죠. 여성 가산점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떼요 그러면. 어쨌든. 아니 뭐 일단 본선만 나가면 정유섭 정도야 바를 수 있으니까. 정유섭을 이기는 걸로.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병호. 문병호군요? 아니 문병호는 저거잖아. 아예 저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왜요? 저 바른당. 바른미래. 바른미래에서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뭐 신경을 이미 써. 다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고 우리 동네라니까요.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계세요. 다 생각하고 있어. 문병호 와이프 이번에 높은 네. 자리에 올라갔잖아. 대법관. 그래. 그 아내 때문에 그냥 먹고 살겠지 뭐 걱정을 하고 있어. 네, 우리 인천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이상해, 제일 나빠. 어떻게 제가 초중고 그 동문회 활동 좀 좀 해야지. 열심히 좀 자식이 하셔야 될 해야지, 것 그럼. 같아요. 큰일 났다, 오늘 이거. 또 이게 인연이 돼서 네. 네. 저한테 뭘 정계 해주- 입문에 큰 도움 되게. 가게 어디세요? 가게 일산? 예,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일산. 네, 네, 일산. 방송 끝나고 좀 거래를 좀 하세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6회 방송 오늘 우리 독감으로 결석한 오창석 식중독이라면서요. 독감이야 식중독이요. 독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디 상관없어요. 뭐라 네, 우리 내성 발톱 때문에 못 오셨다고. 대통령인데? 걷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갑자기 대신해서 급성 내성 발톱. 갑자기 파고 청소기 들어가지고 미투 터진 거 아니야? 갑자기 일어나고 무마하려고. 안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창석이 터져봐야 기사 안 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네. 지가 외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저희 그랬다고요, 나. 네, 내성 미투. 저희 청소년 댓글 게시판에서도 별 관심 못 그렇지.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의 어떤 그 협상과 회담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결과지, 목표이자 목적이고 결과지, 이번에 가가지고 어떻게 특사가 비핵화 확답을 하다 옵니까?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전제 조건으로 건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잘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성공이다. 이번에. 그렇죠. 대화 여건 조성만 해도 대성공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특사 파견 서두른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경색될 가망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올림픽 끝나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좋을 때 하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대미 특사가 우선이다라는 주장도 많았는데 대북 특사를 먼저 서두른 게 일단은 뭐 그런 이유 때문인 예, 건가요? 그렇죠. 다시? 그리고 대미 특사는 안 보내도 전화하면 돼 트럼프하고 뭐 굳이 C8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 그거는 이거 지금 우리 특사 보내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이죠. 예, 대북 특사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30분 동안 통화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특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지금 급한 건 대북 특사지. 대미 특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북한하고 자주 못 만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든 이번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의미를 깎아내리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과라고 하냐라고 지금 깎아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을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사부터 해서 뭐 평창 올림픽까지 김정은이 계속해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거 뭔가 주목해 볼 만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야겠죠. 또 뭐 친서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은 우리도 파견단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게 꾸린 거예요. 네. 국정원장하고 또 안보실장, 네. 거기다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갔어. 네. 이게 나름 또 이게 실세이자 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친문의 핵심이니까. 네. 왜 이 사람을 보냈냐. 정말 친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저기서 뭔가를 얘기하면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할 사람을 보냈다는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김여정 공식 직함은 부부장이었죠? 예. 예, 제일 부부장이었는데 김여정도 실제 직함인 부부장보다 사실은 갖고 있던 의미가 훨씬 더 큰 인물이었던 그렇죠. 것처럼 예, 윤건영 실장도 뭐 국정상황 실장입니다만 실제 우리 정부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과 또 북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사실 단순한 국정상황 실장에 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실 거물꿀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거물꿀 보내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북 특사단이 이렇게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그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국정원장은 안 갈 테고. 예. 근데 이제 아마 곧바로 갈 거예요. 곧바로 가서 일단은 우리 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원내 5당 대표 다 불렀잖아요. 네. 다 불렀는데 처음에 홍준표가 안 나. 뒤에 우리 얘기하나 모르겠네. 뒤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네, 짧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번에 다 불렀을 때 바로 그거거든. 북한에 갔다 온 거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설명. 모레.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뭐 보고라도 해 괜찮아. 보고해도 돼요? 국회니까 보고라 괜찮아. 근데 이거는 지금 홍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나온다 그러냐? 이거 안 나오면 역풍 불어요. 왜냐 오늘이었죠.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행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공식적인 대북 특사 파견이 거의 지금 11년 예.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노무현 하더라고요. 정권 이후로 처음인데 네. 우리 지금 녹음하는 순간 이제 좀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저 김정은이 직접 우리 영접했다더라고. 네, 직접 그렇습니다. 만나서 직접 영접은 영접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 영접하고 이제 대화에 아마 참여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뭐 종편을 보니까 다들 저주를 내리더라고. 김정은이 안 나올 것이다. 공항에 염정 나오는 사람이 엄청 낮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다 나와갖고 이제 아주 저주는 뭐 통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되는 것이고. 네. 항상 희망사항을 방송을 하는데 예. 이제 패널들의 입을 빌어서 하는 거죠. 다 틀립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당은 다 환영 일색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또 저주를 내리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비서실장이 가면 안 된다. 이러더니 나중에 국정원장이 가면 안 된다. 국정원장 가면 누가 가냐? 무조건 국정원장이 가야 돼, 이거는. 특히나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번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에 다 관여했어요. 예. 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거 무조건 국정원장이 가게 돼 있어요. 대북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가야지. 누가 가? 역대 정권에 국정원장 안 간 사람이 있어? 박정희는 뭐 이후락이 뭐 했는데, 그때? 예? 말도 안 되죠.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장태동도 갔네. 그 장세동도 다 국정원장이 가는 거야. 안기부장이 가는 거고. 박철원도 가고. 근데 이제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복다리에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다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가장 주목되는 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내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비스무리한 그런 주제로라도 뭔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그러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북미 간 대화에 중재자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끼어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실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어차피 미국도 북한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 북한도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뭐 패싱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지금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북한에서 북한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뭘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전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도 회담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밥상은 없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와가지고 결국 지금 정우영 씨 정치금 안보실장인가? 정의용? 정의용. 왜 내가 뭐라 했어? 정우영. 정의용 안보실장. 정우영 안보실장 간 것도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또 특사를 보내야 거 아니야. 네. 그것 때문에 정우영 안보실장이 투톱으로 같이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들었던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대화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미사일 쏘지 않겠다든가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고 오는 거 중요한 건데 뭐 비핵화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비핵화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현실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달라 그래. 말이 안 그리고 되지. 지금 이 작가님의 이야기대로 비핵화라는 게 이번 특사 방문 파견 이건 안보에 대한 거거든. 지들이 그렇죠. 맨날 안보 강조하더니 안보 강연까지 안 나와?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권 발목 잡으려 하는 수작밖에 안 되네라는 혹시라도 역풍 불까봐 이번엔 나간다. 이병 제대했으면서. 이병으로 제대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 성과에 따라 이 한반도 이 정세가 급변할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물론 가지고 오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어제 괜히 주워들었대요. 급변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좋게 급변하는 거지 뭐. 네. 나쁘게 급변할 리가 없어요. 대화했는데 나쁘게 급변할 리가 있나요? 좋게 급변하지. 근데 이제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리고 사실 이게 알까 싶네요. 조금만 뭐 좀 그러면 또 이제 달려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무리들이 워낙 있다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전혀 대북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북 대화가 네. 이번에 그만큼 진전한 건 엄청난 거죠. 지금 이렇게 올림픽 끝나고 남북 대화 혹시 북미 대화의 교도부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거기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연결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네. 일단 뭐 김영철이 일단 방남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 좀 더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11년 만에 이제 북에 보내진 특사단이니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돌아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죠. 3월 7일 수요일.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 내일 모레입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앞서 청와대 회동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런저런 조건을 예.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인가요? 일단 안보 문제 국한, 두 번째 실질적 논의 보장, 세 번째 원내 교섭 자체만 초청해라. 뭐 이렇게 바라는 게 그러니까 많지? 일단 안보 문제만 국한되고 이런 거는 올림픽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지들 불리하거든. 그 개헌 막 이런 거. 지금 불리한 거 다 빼라 이런 얘기고요. 뭐 실질적 논의 보장 그냥 하나만 한 얘기고 네. 원내 교섭 단체만 초청하는 얘기는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얘들은 홍준표가 생각했을 때 얘들은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이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하고 자기들만 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 줄여서 이제 평화당으로 해달라고 하던데 민평당이 아니고 평화당으로 이제 바꿨어요. 바꿨어? 네, 약칭을. 어쨌든 평화당과 정의당이 논의를 시작했다 그래요. 교섭단체를 꾸릴까 말까.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꾸리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캐스팅 모드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 합쳐지면 민주당의 정책에 문재인 정책 반대할 거 아니잖아. 다 찬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우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민평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다만 정의당 당원들은 반대가 심할 거예요. 근데 정의당 당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정의당이 목을 매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 이런 거거든. 맞습니다. 특히 좀 비례를 많이 늘리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게다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이 상태로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지면 민주당 하나에 저쪽 보수정당 두 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데 여기 민평당과 정의당이 합당한 원내교섭이 들어오면 이제 2대2 싸움이 되고 재밌게 되는 거거든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또 평화당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원내대표가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가가지고 공식 제안을 했거든요. 그동안 노회찬 의원 등도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만 좀 실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좀 긍정적인 당내 여론이 좀 조성된 것 같아서 네. 사실 공식 제안하는 것도 양당이 다 미리 다 조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결국 정의당 내에서도 좀 전향적인 그런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민평당하고 정의당 대통령하고 다 만날 때 나오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 그렇죠. 치사한 얘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결국은 뭐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되진 않았죠. 왜냐면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인다 했거든. 네. 청와대에서. 그럼 오지 마. 네. 저 홍준표가 한두 번 안 왔어? 안 와도 되거든 사실. 안 근데 하죠. 안 갈 만한 명분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안본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준표도 띠꺼운 인상으로 가야 된다. 사실- 아니 저번에 봤지만 3.1절 우리 네. 기념 행사할 때 문 대통령하고 홍 네.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띠껍게 홍준표가 네. 인사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기 아베 만났을 때는 대가리 숙였거든. 네.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거든 이게. 참. 근데 참 5.18 작년 5.18 때도 정우택 원내대표였네요 당시. 네? 와가지고 그 기념식 장소에서도 참 눈 감고 좋지 않은 그런 그 태도를 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정우택 그럴까요? 대표. 네. 머릿속에 털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도 털털한 여성 좋아하는데 만나가지고 털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눴으면 오. 좋겠다. 네, 풍성한 얘기 나눴어요. 풍성한 얘기거든요. 집에서 혼자 혼술하실 때도 타서 드신다는 얘기. 좋았어. 좋았어. 예.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좀 껴있어가지고 예. 안보 문제를 두고도 좀 입장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던 안철수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일단은 다시 지도부에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원래 그분 아니었어요? 누가요? 박종진? 뭐야. 하여튼 네. 이번에 지금 맡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머리가 3개가 됐어. 네. 삼두마차야. 매두산지 삼두산지. 네. 이렇게 됐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그 당에 들어갈 인재들이 없다는 거. 이번에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누구 한 명 갔습니다. 예. 누구였죠? 청년위원장? 네. 뭐 그런 분이 한 명 갔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안 납니다. 그거 인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바른미래당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제 스팸 메일을 함에 있는데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쵸, 오창석도 당시에 실검에 오르고 막 그랬는데. 왜요? 그때 인재영입. 오. 창석만큼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머리가 아파. 왜요? 자유한국당이랑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 네. 저 당하고 우리는 다른 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아픈 거거든. 뭐가 달라?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회동이 7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특히 깽판을 치진 않을까. 깽판.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네. 깽판 얘기 나왔으면 또 겐세이 나오고 하는 거죠, 순서가. 아니, 그래서 민평당이랑 정의당 대표가 가는 게 좋은 거지, 뭐. 네. 물타기 시도하거든, 또.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회동 일시가 대북 특사단이 귀환한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특사 성과에 대한 보고가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수 정당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좀 하면 안 될 하나마나 그런 이야기를 좀 그냥 하지 않았으면 채통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기대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좀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 이번에 특사 가는 것도 자유한국당 완전 반대지만 바른미래당 그래서 발 하나 씩 올려놨거든. 그랬어요? 그런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갈까요? 지금 유승민이 계속 빨리 결정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면 재밌겠어요. 서울시장을. 그렇죠. 나오면 재밌겠어요. 왜요? 네. 발리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니, 재밌지 않나요? 나오면? 네. 또 흥행도 그쵸, 되고. 뭐. 재밌죠? 볼거리는 많아지겠네. 그러니까 네. 나오게 되면 정말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네. 경기 인천만 하겠죠. 뭐. 그렇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네. 뭐 요렇게 지금 딜이 그렇죠. 있는 모양인데 그러든 말든 경기하고 서울은 진다 니들이. 인천은? 인천? 인천은 이제 인천은 뭐 경기 서울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네. 뭐 이번 인천은 확실히 다시 탈환해와야죠.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현재 후보군 3명 있는데 예. 누가 나와도 현재 시장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후보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보 경선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좀 성급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인천은. 그렇죠. 인천은 특성이 있죠. 예. 역시나 인천에 관심이 굉장히 그럼요. 많으시네요. 이제. 약간 그럼요. 차차기 정도 네.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해양시민제가 불탑니다, 진짜. 인천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니까 인천이 좀 좋더라고요. 떠났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시고. 왜 들어가요? 인천이시면 출마하면 다시 가야 돼. 네. 서울 사람이야, 나. 네. 여러분 평창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애국가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 다들 기억을 하시나요? 네. 네.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앵벌이로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일단 라는 얘기가 레인보우 나와서 합창단이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로 꾸려진 그런 합창단이죠. 네,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한국 다문화센터가 2009년에 창단을 한 국내 최초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거든요. 그러니까 22개국 출신 부모의 다문화 가정 자녀 74명.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가지고 이 레인보우가 올림픽에서 공연했을 때 정말 이건 화합과 평화와 네. 소통의 상징이고 딱 박수 보냈지.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의 목소리 언제 들어도 기쁘잖아요, 즐겁고. 근데 이 운영단체가 참가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의 참가비를 걷었고요. 조직위가 이제 무료로 나눠준 패딩 점퍼도 다 가져갔다는. 양아치네요. 진짜 양아치네요. 예. 돈 뺏고 옷 뺏고. 그렇죠. 뺏고 예, 깡패도 아니고 진짜. 개양아치인데.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게 보도가 됐는데. 요즘 MBC 열일합니다. 오. 아까 뭐 선수 나왔던 피스숲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어제 방송된 스트레이트. 거기서 삼성을 대차게 까더라고. 야, MBC 열일하는데 네. 또 MBC가 레인보우 합창단을 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당 30만 원의 참가비